다음은 화장실인데요. 화장실도 이제 물그릇만큼 신중하게 네, 고양이가 화장실이 마음에 안 들면 화장실 외에 다른 곳에 뭐 침대, 소파 그런 데다가 쌀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참다가 방광 쪽에 요력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화장실은 꼭 고양이가 쾌적하고 쓰고 싶은 환경으로 만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저걸 다 테스트해봐야 돼요? 기본적으로는 일단 개방형을 쓰시고 네. 화장실을 하나 산다고 평생 쓰는 게 아니거든요. 거의 2, 3년에 한 번씩은 갈아요. 저 화장실도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결국은 고양이들이 화장실 가서 이를 보고 막 바닥을 긁습니다. 이렇게 묻으려고. 그러면 저기 안에 모래가 있기 때문에 모래 때문에 스크래치가 많이 나서 1년 이상 쓰면은 다 안에가 스크래치가 나서 너덜너덜해지고 이제 세균 번식하기도 쉽고 뭐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라라고는 하는데 그거는 집안 사정에 따라서 네.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형태에 따라서 개방형, 박스형, 후드형 그리고 최근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똥오줌을 걸러주는 자동 화장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수세식인가요? 이 앞에 3개는 수세식이고 나머지는 푸세식인가요? 네네네. 자동은 이게 걸러져서 이렇게 따로 봉투에 담기거나 이렇게 분리된 칸으로 이동되는 시스템입니다. 네네. 개인적으로는 그냥 개방형을 써보시기를 추천해요. 고양이들도 이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주변을 관찰하면서 볼일을 봐야지 안심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너무 밀폐된 후드형 같은 거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것도 다 고양이들의 취향 차이가 있으니까. 물어볼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것저것 시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처음에 개방형 화장실을 했는데 우리 애가 뭔가 화장실 볼 때 엉덩이를 좀 높게 들고 싼다. 이렇게 벽 위에 높게 싼다. 뭐 그런다면 좀 박스형으로 해서 위가 이렇게 벽이 높아지는 화장실을 골라보시거나 이제 기본 아이템을 마련하셔서 고양이와 생활하시면서 점점 업그레이드 시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 이제 모래삽도 세트로 구매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화장실 사면은 삽을 같이 주는 데도 있고요. 근데 기본 삽으로 만족스럽지 않다. 삽도 종류가 엄청 많거든요. 세상에. 그렇죠. 이거는 주인의 편의성. 네, 삽 모양도 다양하고 네. 재질도 다양하고 플라스틱도 있고 스텐으로 되고 뭐 철망 같은 걸로 된 것도 있고 엄청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도 보호자들이 대소변을 이렇게 걸러내기 쉬운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내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건 화장실에 들어갈 모래인데요. 이제 고양이들은 배변 처리를 가르치지 않아도 화장실만 마련해주면 거기서 이제 이를 보고 잘 묻어서 처리를 하는데 애들이 사막에서 원래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래에다가 싸고 모래로 덮어서 기본적으로는 벤토나이트를 많이 써요. 흙, 모래와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밑에 조그맣게 응고형이라고 적어놨는데 얘네는 소변을 보면은 소변 중심으로 저 벤토가 응고가 됩니다. 그래서 덩어리 져서 걔만 이렇게 딱 떠내면 돼요. 그리고 두부 모래 아니면 카사바 모래가 있는데 얘네도 응고형인데 콩이지로 만들어진 모래라서 이거는 물에 잘 녹는다라는 게 이점이고 그래서 변기에 내려버릴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비지찌개거리를 가지고 그렇게 쓸 수도 있다. 그리고 천연 재료기 때문에 좀 더 뭐라고 하죠? 자연 친화적이라고 할 수도 있죠. 네네. 그리고 저 카사바도 그 뿌리 식물 카사바 칩 저희 먹는 거 있잖아요. 몰라요. 약간 고구마 같은 건데 어디 남미였나? 거기에 고구마 같이 생긴 그 뿌리 식물이 있어서 감자칩처럼 튀겨서 먹기도 하고 하는데 그 카사바를 이용한 모래도 있습니다. 생긴 거는 벤토나이트랑 비슷해요. 벤토처럼 흙 알갱이처럼 생겼는데 색깔은 두부 모래 같은 연한 노란색이고 걔도 응고형이어서 벤토랑 카사바를 섞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흡수형인데요. 얘네는 이렇게 뭉쳐지는 게 아니라 저 알갱이 하나하나가 각자 소변을 흡수해서 이렇게 부풀어서 커지는 형태예요. 그래서 우드 펠릿이 있고 우드 펠릿은 이제 나무 찌꺼기라고 그래야 되나? 네, 그거를 이렇게 압축해가지고 네 맞아요. 나무 칩 같은 거 그거를 뭉쳐서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거기다가 이제 소변을 보면 얘가 부풀어 오르면서 바스라지죠.
왠지 콜크 같은 느낌이다. 그리고 이제 펄프는 휴지인데 이렇게 물에 적시면 이렇게 부풀어오르는 네네네. 그 물수건. 네, 맞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크리스탈도 약간 실리카겔인데요. 이거는 이제 요새는 거의 안 쓸 거예요. 안전상의 위험이 있고 해서 거의 안 쓰지만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강아지들은 배변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아무데나 저지레 하잖아요. 네. 고양이들은 저게 있으면 여기구나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요. 네. 훨씬 그런 면에서 편하군요. 맞아요. 까칠한데 편하다. 네. 참. 저희 집에도 옛날에 강아지도 키우고 시간이 흘러서 고양이를 키웠는데 강아지 키울 때 좀 많이 고생했거든요. 배변 훈련 때문에. 근데 고양이가 오고 첫날에 바로 화장실을 가리는 걸 보고 부모님이 진짜 감탄을 하셨어요. 천재다. 그럼 강아지 멍청하다. 궁금한 게 소변에 지금 집중해 있는 게 보이거든요. 네. 그럼 대변은 그냥 이렇게 컵으로 끓여서 그냥 건져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기서 얘가 물을 안 먹는다 그러니까 굉장히 딱딱할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별로 특별히 신경을 안 쓰는 건가요? 뭐 대변은 덩어리 져 있는 게 치우기 쉽고 소변이 뭉쳐진 거를 얼마나 깨끗하게 치우느냐에 따라서 이 모래를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하면서 쓸 수 있느냐거든요. 만약에 벤토에 응고된 소변을 떠서 버리는데 이게 응고도 잘 안 되고 뜨는 순간 뭐 다 으스러져서 가루가 되고 그러면 또 가루가 막 흙먼지가 날리게 되고 한 달에 한 번 이 모래를 전체 가리를 해줘요. 그 소변들이 다 깨져서 하면은 냄새도 남아있을 거고 세균도 번식할 거고 교체 주기도 더 짧아지기 때문에 약간 소변 위주로 이걸 보게 되는 것 같긴 해요. 다음은 화장실 액세서리인데요. 아까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화장실 외에 뭐가 더 필요하냐. 첫 번째 모래 매트가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 벤토나이트 모래를 썼을 때 진짜 입자가 엄청 진짜 그냥 바닷가의 뭐 모래사장의 모래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모래들을 밟고 고양이가 밖으로 나오면 발가락 패드 사이사이에 모래가 껴있다가 이 아이가 걷는 대로 이렇게 모래를 흘리고 가게 돼요. 그래서 저런 모래 매트를 깔아주면은 구멍이 송송 있어서 거기에 모래가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앞에만 저걸 깔아주셔도 뭐 집 전체로 퍼지는 걸 조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변 봉투랑 배변 쓰레기통이 있는데 두부모래 같은 경우에는 뭐 변기에 내려 보내도 된다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는 편리하긴 하지만 그 외의 모래들은 다 일반 쓰레기로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사용하는 쓰레기통에 같이 버리기에는 냄새가 매우 지독합니다. 네. 그래도 근데 화장실을 최소 하루에 한 번은 치워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정도 며칠 정도 쌓았다가 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만 지나도 냄새가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담아서 어딘가 비닐에 묶어서 버리는 게 그래도 조금 같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보호자들의 후각을 지키기 위해서 배변 봉투를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배변 봉투에 대소변을 넣어서 묶어서 전용 쓰레기통에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저 배변 쓰레기통은 위에 뚜껑이 이중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밀폐되게 냄새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그래서 위에 뚜껑을 열면 밑에 또 뚜껑이 있어서 거기를 버튼을 눌러서 그 밑으로 내려 보내야지만 냄새가 역류하는 것도 최대한 막아보겠다는 뜻이네요. 네. 그래서 보통 고양이 화장실 옆에 저렇게 쓰레기통 같이 놓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는 대소변 냄새가 너무 심하니까 이런 탈취제 같은 걸 넣어서 냄새를 흡수하는 걸 넣어서 모래에 섞어주기도 하는데요. 모래랑 똑같이 고양이들은 사용하니까 필요하시면 한번 써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냄새가 문제군요. 안 맡아보셨죠? 네. 저희 집 고양이는 어렸을 때 장이 안 좋아서 대변 체크를 매일 했어요. 볼 때마다 바로바로. 그때마다 좀 칭찬을 해줬더니 이제는 커서도 자기가 똥을 싸면 와서 불러요. 오라는. 나 쌌다. 봐라. 근데 맞아. 그 냄새가 집 안에 다 나요. 갓 싼 대변의 냄새가 이렇게 향기롭게 퍼지면 똥 쌌다. 끝내준다.
이거를 이제 잘 덮고 나오면 그래도 좀 괜찮은데 저희 집에는 봐야 되기 잘하네. 때문에 덮지를 않고 살다 보면 또 익숙해집니다. 네. 또 식기 액세서리 쪽인데 식기 매트 보통 물그릇 밑에다 많이 두기는 하는데요. 그릇이 미끄러지지 않게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은 고양이들이 물 먹으면서 이렇게 옆으로 막 튀거든요. 네. 첩첩돼서 덜 바닥 적시게 하기 위해서 매트를 쓰시는 경우도 있고 식기 받침대라고 해서 고양이들이 그릇을 바닥에 두고 먹는 것보다는 약간 위에 띄어서 한 7cm, 8cm 정도 위에 띄어서 자기 키 높이에 맞춰서 먹어야 소화가 좀 더 잘 되기 때문에 저 고양이 키에 맞춰서 받침대를 네. 식탁이네, 놔주기도 식탁. 합니다. 네. 그리고 식탐이 많은 친구들의 경우에는 슬로우 피더를 쓰기도 하는데요. 보통 그릇처럼 매끄러운 바닥에 밥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일종의 먹이 퍼즐이에요. 이것도. 네네. 요게 하나 먹고 조개 하나 먹고 네. 이렇게. 저 사진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달걀판처럼 생겨가지고 하나씩 먹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식탐 많은 친구들은 슬로우 피더 사용해서 천천히 먹게 하면 좋습니다. 네. 이게 너무 빨리 먹으면 급하게 먹고 토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은 요거를 꼭 써주시면 좋아요. 네. 성미급한 애들 있군요. 고양이들 밥그릇 물그릇을 그래도 하루에 한 번씩은 최소한 씻어서 깨끗하게 해서 주시면 좋은데 네. 일반 사람들 그릇용으로 쓰는 세제보다는 전용 세제 베이킹 파우더 같은 걸로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사람도 세제가 계속 몸에 축적된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작은 동물의 경우에는 그게 더 크게 와닿을 거기 때문에 좀 그럴 피해가 없는 베이킹 소다 같은 세제를 사용해 주시면 좋습니다.